자리 없으시면 이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장별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저한테는 명당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수석 최고위원 됐잖아요. 그때 길을 확 받아가지고 그런 동의 안 하시는 분이긴데 그때만 해도 최고위원이 되냐 안 되냐, 오늘 수석 최고위원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인데,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특히 이번 전국에서 거의 최초의 독보적으로 저에 대한 대접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윤덕 장관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김윤덕 장관님이 저한테 꼭 뭐 잘해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12.3 개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헌할 거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 우리 김윤덕 장관님. 이거 저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제가 다가들이 다 저거 맛이 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대명천지에 뭔 개헌이냐. 우리 김윤덕 장관님하고 저하고 친한데 저 평소에 저렇게 멀쩡하고 합리적인 분이죠. 윤석열에게 나쁘다까지는 괜찮겠지만 설마 이 시기에 개헌까지 하겠냐 하고 우리 김윤덕 장관님조차도 설마 그러겠냐 라고 생각하고 차마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저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하는 걸 보고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조차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보죠. 대선을 함께 치르고, 대선을 치를 때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우리 김윤덕 장관님은 이제 당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시기를 같이 헤쳐와서 우리가 첫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함께 저는 총리로 또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는 장관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된 바탕에는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동지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다고 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루틴을 보니까 저 혼자 왔으면 제가 60분 내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이건태 의원님도 오셔서 볼일 보러 오셨죠? 여기 보니까 이거 최고위원들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최고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 시간 딱이 같이 오늘 모이신다는 걸 정보를 딱 파악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님 좀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주 암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표만 달라도 된답니다. 박수 한번 미리 쳐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지난 1년 열심히 왔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순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전체적인 성적표는 괜찮았지만 이긴 것 같은데 좀 찜찜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일 통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울 선거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보궐선거 몇 개를 놓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아예 쫓아오지도 못하던 국민의힘이 쫓아오는 걸 넘어서 일부 조사에서는 1%, 2%씩 이겨버리네 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거 내일모레 총선하면 이거 우리가 자신있게 과반수 또는 현재의 의석을 유지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상대편에서는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던 상대편에서는 사실 우리가 시원하게 그냥 압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선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1등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 또 현대차가 새만금에 지금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메가 프로젝트가 돼서 홍남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어디가? 여당이.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총선에 이겨야 되고, 총선에 이기려면 안정적인 총선 지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큰 그림은 전국에 이제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발전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그림도 그리고, 무슨 뭐 현대차 그림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발표되고 하는데, 그거는 큰 그림이고, 그야말로 도끼에 이렇게 모양만 그려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눈도 그리고, 뭐 털도 그리고, 손도 그리고, 발도 그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건 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당에서 아주 디테일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첫째, 국정지원. 둘째, 총선승리. 셋째, 우리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조율하는 것. 그것을 이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했던 지도부와 지도력과 지도 노선의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더 나을까?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쭉 돌이켜보면 어쨌든 대통령과 합의 100%, 200% 맞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여당이 됐으면 이게 살을 찌워나가야 되잖아요. 연대든 통합이든 영입이든 살을 찌워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기가 여전히 대세구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쭉 정부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내는데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당의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 대표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총리로서 정부와 대통령님을 뒷받침했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당에서 당 대표가 돼서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익산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익산은 사실은 이번 무슨 전당대회 앞두고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백수 생활을 18년 했거든요. 2002년에 서울시장 나갔다 떨어지고 2020년에 삼성 니켈로 돌아올 때까지 18년 야인 생활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참 묘하게 저는 익산이 좋더라고요. 교통 좋고, 뭐 사람 좋고, 뭐 음식 좋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새만금이 원래 농사를 짓는 땅으로 전형으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 때 제가 총재 비서실장, 현직 대통령의 현 당의 총재의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새만금을 최소한 반텐 정도, 3분의 1 정도는 산업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주장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변해오는데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조금은 작동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그 20년 동안 앞으로 언젠가는 이 한축 중심으로만 오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동북아의 시대가 오고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등등 하면서 한중일 협력 시대가 오면서 중국, 새만금, 일본까지 쭉 이어지는 이 새로운 이 발전 시대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나중에 정치 안 하면 끝나면 거기다 집 짓고 살아야지 하는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괜찮아지고 저희 집사람도 뭐 간병을 하다가 본인도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차피 우리 그럴 거 좀 미리 가서 이렇게 모시고 간병을 살자고 해서 집을 얻었는데, 우리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전북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라 제게도 개인적으로 미래이기도 합니다. 원래 소망이 그 집사람이 저랑 익산 근처에다가 스마트팜 하면서 살자는. 예.
그걸 되게 알아보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아마 역대 당대표 중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일 우리의 주변과 지역의 문제를 제일 챙기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도 도움되고 정부에도 도움되고 나라에도 도움되고 전국에도 도움되고 전주에도 도움되는 그러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은 그렇긴 하지만 실은 마이크 전다가 잡히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태님 몇 번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건태님 잠깐 말씀 듣고 그리고 저희 잠깐 제가 온 김에 이렇게 주신 말씀 듣고 그럼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예, 이번에 최고위원회 조사표를 낸 이건태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를 원하실 것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게 이번 전대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우리 김민석 당대표님 그리고 모시고 저 이건태 최고위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호영 의원님과 같이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가 이번에 그쪽에 배속돼서 일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호영 의원님과 손잡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의원이 표 나오는 방법을 아십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주문도 해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괜찮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안호영 의원님 한 말씀 하셨어요? 그냥 제가 꼭 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수 한 번만 다시 쳐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혹시 있으시면 저 온 김에 궁금한 거 당의 문제도 좋고 지역 문제도 좋고 전체 문제도 좋고 대통령에 관련된 것도 좋고 질문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김은덕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저희가 지금 광주에 반도체 투자가 많이 되면서 저희가 호남 안에서도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전국 사람이 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님께서 당대표가 당선이 되시면 그래도 지금 새만금에 현대차가 들어오고 AI 환경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규모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어디가 백주야 이백주 이런 체감을 못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거기는 많이 되나 보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광주였구나. 전남이었구나. 우리 전북은 지금도 그냥 전북이구나. 현대차가 들어올 때 우리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런 상실감과 소외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금 풀어줘야만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북에서. 그래서 당대표가 되시면 AI 반도체 현대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 다른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등등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전북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아젠다 같은 거를 좀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 전북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제일 도움이 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제 전남을 좀 가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곳곳에서 이거 무슨 뭐 서남권 뭐 프로젝트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뭐냐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100지역이 있으면은 이번에 딱 공장 들어온다고 하는 고기 빼놓고 99군데는 다 그런 왜 우리가 아니고 거기지? 그게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번 발표는 1차분이에요. 둘째는 구체적인 진행 속도는 예를 들어 10조 대 100조다.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화 속도는 지금 현대차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건 지금 3년차 안에 거의 우리가 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셋째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게 현실화 속도가 만만치 않게 빠를 겁니다. 그 자동차가 보통 협력 기업이 한 2,000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넷째는 이후에 그 후속이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잘 보세요. 기업들이 모든 걸 다 미리미리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SK입니다. 그리고 서남권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얼마 전에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꼭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거기다 그 다음날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한국에 사는 걸 먼저 찾아야지. 이 밀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년 후에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 그러면 이 정부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물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총선이나 대선에 뭐 하다가 바뀌면 늦어지고 없어지고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은 뭐냐. 일단 확보한 거 속도 최대한 내고 그리고 아직 미정되어 있는 거 최대한 어떻게 끌고 오지 하는 전략을 짜고 세 번째로 그거 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문제하고 금융중심지 전략 문제가 전중도 금융중심지 문제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고흥 갔더니 고흥은 우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우주 거기 나로도가 있잖아요. 하고 그 연결된 철도 2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격 있는 게 뭐냐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 큰 그림, 대한민국 지도에는 토끼 같은 모양만 지금 그린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지금 연결해 갈 거냐는 숙제는 이제 시작인 거고 그 숙제의 상당 부분은 당이 정부와 함께 그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림을 그려낸 과정과 맥락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최대한 그려갈 것이고 제가 여기 오기 조금 전에 이원택 지사 만나고 왔거든요. 당연히 이원택 지사께서는 한편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듣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아마 당대표가 되면 있을 수 있는 당대표 중에 전북의 우리 지사 또 전북과 함께 가는 최고의 원팀 아마 당대표가 될 거다.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자신이냐. 내가 하늘에 달을 따오겠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한 누구보다 더 성과를 내는 당대표가 될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100% 이해했고요.
어떻게 풀어갈지도 함께 풀어가시자고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혹시 네. 네, 사단법인 한국축제이벤트협회 전국지회장 한상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협회? 네, 한국축제이벤트협회. 축제 이벤트. 네. 일단 총리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익산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쓴소리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민주당이 위태로울 때 전북에 옵니다. 전북을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가 왜 힘들었냐면 정략적으로 썼거든요. 거기에 우리 전북 도민은 서로가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전북을 하나로 만들고자 한다면 힘들 때 오지 마시고 잘 나갈 때 오셔서 선물을 주십시오. 매번 오셔가지고 저희 원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경제는 파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해주셔서 그래도 그 어떤 대통령님보다도 잘 이끌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보다는 전북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말보다는 전북이 있어서 민주당이 살아갑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의 근원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민초의 뿌리가 됐던 이 전북을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그 모든 걸 인정한 전제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만 놓고 보려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지난 1년 이 정도 정리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게 무슨 기업의 팔을 밑으로도 되는 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그 의지를 갖고 지방을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걸 떠나서 메가 프로젝트든 또 새만금이든 투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하고 그 방향이 아니면 좀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내지 않으면요, 이거를 현실로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100% 저는 맞는 말이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은 말만이 아니라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라는 말씀이잖아요.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 되고 그런 각오로 대통령도 뛰실 것이고 저도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하고요 거의 속도 경쟁을 하는 정도로 저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이 지난 1년 동안에는 관심 갖고 집중하는 주제가 조금 너무 국한돼 있었다. 근데 이제는 1년 동안 거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속도전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있고 투자가 있고 등등 다 속도를 최대한 내야죠. 그런 속도를 최대한 내서 지금 말씀하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의 본뜻 실전 성과를 내라 하는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보니까 54분인데 한 분 정도 혹시 있으면 하고 우리 사실 여기 온 김에 시간 한 10분이라도 남겨서 같이 사진이라도 꼭 나는 김민석 그거는 절대 찍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빼고 한 장씩 찍는 게 우리가 시간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저도 온 김에 기념이 되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같이 또 보이면서 그렇게 말씀할 때 하면 또 그게 좋더라고요.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네, 여기 하고 우리 마무리 하시자고요. 저는 네. 전주시의원 장병익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지방교육세가 2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축적돼서 예산이 빚이 되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게 19.24%, 교육교부세가 20.7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지방교부세에 대한 좀 상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리님 고민해 주세요. 그거는요, 사실 그 부장이가 계속 논의를 하던 거고, 그게 아직 결론이 잘 안 나오고, 그거를 진짜 제가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답을 드리면 좀 정직하게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믿는 게 좋다고 보고, 근데 재정당국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중앙재정으로 일단 또 채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의 재정적인 건지성 이런 거는 안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은 또 그런 것은 또 중앙정부의 이런 걸로 체크하기도 하니까 그런 건전도도 높일 수 있도록 높여가자 하는 방향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 근데 실제로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뭐 세제도 따지고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저도 마음은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최 측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개별 사진 찍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